다들 캐나다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 당연히 미국의 F-35로 완전히 결론 났다고 생각하셨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오타와 방산 커뮤니티 내부를 들여다보면 정말 흥미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왜 캐나다의 국방 조달에 이런 거대한 지각 변동이 생기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가 아주 진지하고 현실적인 카드로 급부상하게 되었는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싹 다 풀어보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오늘 살펴볼 핵심 주제들입니다. 첫째, 72대 전투기 공백의 현실. 둘째, 안보 주권과 비용 딜레마. 셋째, 노레드 임무와 4.5세대의 적합성. 넷째, 대안으로 떠오른 KF-21. 마지막으로 캐나다 국방 전략의 미래 방향성까지. 구조를 잡았으니 핵심만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72대 전투기 공백의 현실. 전투기 도입 사업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쪼개져 있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숫자 72, 이게 뭘 의미할까요? 캐나다가 로키드 마틴과 계약을 맺었을 때 사실 법적으로 구매가 완전히 확정된 F-35A는 단 16대 뿐이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마크 카니 총리가 이끄는 캐나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 부담 때문에 나머지 72대에 대해서는 도입 운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국방 조달 계획에 아주 거대한 구멍, 즉 엄청난 틈새가 생겨버린 셈이죠. 이 상황을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가실 겁니다. 확정된 16대, 그리고 재검토 중인 72대의 비율, 딱 보이시죠? 바로 저 72대라는 거대한 파이가 그대로 열려 있는 겁니다. F-35가 아닌 다른 대안 전투기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완벽하고 현실적인 기회의 문이 열린 거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보 주권과 비용 딜레마. 도대체 F-35에 어떤 숨겨진 치명적 부담이 있길래 캐나다가 이러는 걸까요? 여기 전 캐나다 공군 사령관이었던 이반 블롱댕 예비역 중장의 경고를 한번 들어보시죠. 미국의 동의 없이는 어떤 나라도 F-35를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없다. 미국이 소프트웨어부터 업그레이드, 정비, 부품, 심지어 무장 전체까지 다 통제한다. 와, 꽤 강렬한 발언이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은요. 현재 캐나다 안보 커뮤니티 내부에서 미국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 즉 우리 군의 안보 주권을 뺏기는 것 아니냐, 난 깊은 우려가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문제는 주권만이 아닙니다. 739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기도 벅찬 엄청난 금액이죠? 이게 바로 캐나다가 45년 동안 F-35를 운용할 때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는 생애주기 비용입니다. 단순한 구매 비용 수준이 아니에요. 항공공학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F-35의 까다로운 정비 효율성 때문에 당장 2026년에는 기체 가용률이 35%까지 곤두박질 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진짜 심각한 상황인 거죠. 이걸 기체 수명으로 비교해보면 딜레마가 더 선명해집니다. F-35의 비행 수명은 8,000시간 정도인 반면에 F-5EX 같은 기체는 무려 2만 시간에 달하거든요. 수명은 짧은데 정비는 복잡하고 가용률은 떨어진다? 이게 결국 아까 말씀드린 73억 달러라는 재앙적인 유지 비용으로 직결되는 겁니다.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는 도저히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끔찍한 비용 효율성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노레드 임무와 4.5세대. 과연 캐나다 국경 방어에 스텔스기가 진짜 필수 요건일까요? 이 부분을 재평가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에서 가장 큰 반전은 다름 아닌 미군 사령관 본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레고리 기오너라드 사령관이 이렇게 말했죠. 솔직히 국경을 방어하는데 5세대 전투기는 필요하지 않다. 그 능력은 해외 작전에도 적합하다. 이거 정말 엄청난 이야기 아닌가요? 캐나다가 그동안 F-35 전량 도입을 고집했던 가장 큰 논리가 바로 노레드 상호 운용성이었는데 정작 방어를 책임지는 사령관이 스텔스는 필수가 아니라고 딱 잘라버린 겁니다. 그러면 항공 전문가들 관점에서는 왜 4.5세대 전투기가 노레드 임무에 완벽하게 적합하다고 볼까요? 논리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노레드의 주 임무는 영공 감시와 요격입니다. 둘째, 위협이 되는 러시아 폭격기들은 공대공 레이더 자체가 없어서 굳이 방어용 스텔스 기능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 애초에 미국과 캐나다는 지난 40년 넘게 서로 다른 기종으로도 이 방어 체계를 아주 완벽하게 운영해 왔습니다. 무조건 최고 성능의 스텔스기보다는 현대화된 4.5세대 전투기가 비용을 생각했을 때 훨씬 논리적인 정답이라는 거죠. 자, 그럼 제일 흥미로운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대안의 부상, KF-21, 검증되고 비용 효율적인 도전자입니다. 현재 캐나다가 고려할 수 있는 세 가지 선택지를 쫙 펼쳐놓고 비교해보죠. 스웨덴의 그리펜은 비용은 저렴하지만 전투 잠재력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전술적 약점이 분명합니다. 영국과 일본의 공동개발기인 GCAP는 2035년에나 전력화가 됩니다. 당장 급한데 너무 늦죠? 반면에 한국의 KF-21은 어떨까요? 이미 비행 검증을 마쳤고 가성비 뛰어나고 심지어 지금 당장 양산이 진행 중입니다. 경쟁 기종들과 비교했을 때 전술적 차별점이 두드러지면서도 완벽한 타이밍에 존재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인 겁니다. KF-20의 기술적 강점을 좀 더 깊이 파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을 위해 2024년부터 이미 본격적인 양산 체계에 돌입했다는 건 개발 리스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시스템이 개발한 APY-016K ASA 레이더는 수출할 때 다른 나라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완전한 기술 독립 체계입니다. 미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으니 아까 말씀드렸던 캐나다의 안보 주권 딜레마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죠. 여기에 미티어 미사일 같은 나토 표준 무장과도 아주 찰떡같이 호환이 됩니다. 비용 효율성 측면을 봐도 굉장히 투명합니다. 공대공 임무 중심인 KF-21 블록 1은 대당 약 8,300만 달러 선이고요. 다목적 임무가 가능한 블록 2는 1억 1,200만 달러 정도입니다. 반면에 F-35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생애주기 유지 비용이 폭탄처럼 숨어 있죠. 성능과 경제성의 밸런스를 맞춰야 하는 캐나다에게 이 차이는 단순한 참고 수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결정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KF-21은 지금 수준의 4.5세대에만 머무르는 전투기가 절대 아닙니다. 아주 명확한 기술 발전 로드맵이 있어요. 블록 1과 블록 2를 거쳐서 향후 블록 3에서는 기체 내부에 무장을 숨기는 내부 무장창과 첨단 스텔스 소재를 적용해 5.5세대 이상으로 진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가성비는 챙기면서 미래의 기술적 확장성까지 그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인 거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캐나다 국방 전략의 미래. 파트너 다변화와 미국에 대한 의존도 축소 전략을 살펴보죠.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가 다보스 포럼에서 던진 이 메시지에 꼭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동맹국들은 불확실성에 대비해 다변화할 것이다. 이 말은 즉, 한 국가에만 100% 목을 매지 않고 방산 파트너십을 다변화하겠다는 아주 확고한 의지거든요. 그리고 이 새로운 전략적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K9 자주포 같은 세계적인 지상장비 수출을 통해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방 세계의 방산 파트너로 굳건히 자리 잡았습니다. 캐나다가 한국과 손을 잡을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전략적 매력 덕분에 KF-21에 눈독을 들이는 건 캐나다만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는 블록2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말레이시아 역시 차세대 주력기 후보로 진지하게 검토 중이죠.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 왕립공군 사령관은 직접 한국의 KA 본사까지 방문해서 전략적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인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KF-21이 세계 시장에서 얼마나 신뢰받고 경쟁력 있는지 증명해주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자, 그럼 이 KF-22 캐나다의 72대 전투기 공백 사업에서 과연 얼마나 현실적인 타임라인으로 부상하고 있는지 쫙 정리해 볼까요? 2023년에 F-35 계약을 맺었지만 현재 유지 비용이 폭등하면서 72대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2026년 바로 이 시점에 KF-21이 대한민국 공군에 인도되면서 본격적으로 전력화가 시작됩니다. 캐나다가 72대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절묘한 타이밍에 완벽하게 검증되고 당장 생산 라인이 돌아가는 기체가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정말 운명 같은 타이밍이죠.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을 통해 캐나다의 영공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거대한 전략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안보 주권, 천문학적인 유지 비용, 그리고 파트너 다변화라는 새로운 방위 전략의 필요성까지. 이 모든 사실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보라매가 기존에 견고했던 서방의 질서를 깨고 북미의 그 넓고 험준한 하늘을 수호하는 새로운 수호신으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글로벌 방산 파트너십의 미래가 어떻게 재편될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